근데 한 달로 이제 끊어서 보자면 평균적으로 한 1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0에서 150. 150. 한 달에 거진 한 3,000km씩 탄다고 보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이게 너무, 이거는 차가 아니라 약간 예술품인 것 같아요. 예술.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차 자체가.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25살에 이제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GT4 차주입니다. GT4 아주 멋진 차량이죠.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면 등급 23년식이고요. 그 다음에 트림은 718에서 이제 지금 국내 정식 수입되는 것 중에 제일 높은 트림인 GT4입니다. GT4 수동이가 아니라 PDK. 네, PDK. 이제 3년씩. 선택 옵션 좀 다 읊어주시죠. 일단 옵션이 지금 좀 많아가지고 일단 여기 하얀색 스티칭으로 들어가는 그 가죽 옵션 거의 700만 원짜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노란색 띠 30만 원. 그 다음에 이 타코미터랑 이거 어디지? 저 크로노 스톱워치 색깔 들어가는 거 하얀색으로. 그래서 아마 둘이 150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세라믹. 제일 중요한 거. 세라믹. 세라믹이랑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라이트에 그 조그만한 그 물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색깔, 외장 색깔이랑 똑같이 맞추는 것도 들어갔고, 노란 색깔로. 그 다음에 주유구 그 알루미늄 그것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는 차입니다.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제가 출고를 6월 초중순에 했으니까 지금 3달 됐네. 네, 3달 정도 됐어요. 주행 키로수는요? 3달 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됐더라? 왼쪽에 써있는데요? 8,780. 여기 있구나. 되게 초보 티가 좀 많이 나네요. 포르쉐 박사님께서 좀 긴장하셨나봐요. 3달 동안? 비 오나요? 아니. 네. 8,780km 탔다. 1년으로 따지면은 한 24,000, 그쵸? 그쵸. 9,000km 잡고, 1년 따지면 한 27,000이죠? 49, 맞나? 49, 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49, 36이 36,000km인가? 맞네. 아닌가? 9,000km. 3달에 9,000km. 18,000, 36,000이네. 그렇죠. 1년이면 36,000, 2년이면은 한 이제 72,000km. 3년이면 10만 킬로를 돌파할 기세입니다. 네, 정말 차를 이렇게 타는 게 진정한 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타야죠. 아껴 타는 것보다 차는 진짜 그냥 즐기며 산다. 맞아. 네.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전 차는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일단 그전 차 같은 경우에는 CLS 350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데일리로 아반떼 그 인스파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전 영상에 저 아반떼 차주님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구매한 이유를 좀 여쭤봐야죠. GT4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왜냐하면 박스터도 있고 일반 까이맨도 있고 GT4도 있었을 것이고 했었을 텐데, 보통은 이제 박스터 많이 타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GT4는 진짜 진또배기 진짜 포르쉐 찐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웬만해서는 박스터 뚜껑 열린 거 타는데, 우리 차주님께서는 GT4를 이제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네, 혹시 뭐 어떤 뜻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원래는 이제 거의 중학생 때부터 이제 거의 10년간 염원하던 차가 카이맨이었거든요. 카이맨이었는데 911이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카이맨이었어요. 카이맨이었어요. 카이맨이었다가 이제 20살 되고 나서
좀 눈 높이가 올라간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 딱 911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거 전까지는 그 718 GT4라는 차가 이제 수동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직수입으로만 이제 가져올 수 있었어요. 딱 2세대부터 PTK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도 수입을 하더라고요. 몇 대는 안 됐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자연흡기에다가 PDK 들어갔고 카이맨에 GT4래 전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었죠 사실상. 911은 솔직히 살 수는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30대 돼서 타도 될 것 같고 저한테 좀 맞지 않는 옷 같아서. 맞지 않는 옷 같아. 911은 맞지 않다. 뭐죠? 왜냐면 아무래도 911이 992로 넘어오면서 차체도 되게 많이 커졌고 좀 데일리성이 많이 포커싱 됐다 보니까 저는 좀 하드코어 버전을 타고 싶었거든요. 북주족? 네, 북주족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스타는 뚜껑이 또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뚜껑 열리는 거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럼 제가 여자를 꼬시려고 이제 포르쉐를 산 거였으면 그거를 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 거라. 그렇죠. 카이맨보다 그래도 GT4가 좀 더 하드코어하지. 그렇죠. 그래서 샀다. 이거 차량 금액은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것저것 옵션 다 해가지고 이제 1억 7천 정도 되고요. 옵션가 포함해서 세라믹 때문에. 그 다음에 취등세 이런 것까지 하면 1억 8천 정도 됩니다. 결제는 어떻게 좀 하셨는지? 결제는 일시불로 했습니다. 일시불로? 차주님께서 돈 모으셔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빠의 힘으로. 부모님의 찬스. 네. 존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인데 이 차 보험료가 좀 궁금해요, 차주님. 제가 지금 만 24살인데 이제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차 넣고. 확실히 포르쉐가 싸긴 싸네, 그렇죠? 네, 맞아요. 뭐 다른 차였으면 진짜 뭐 한 800, 1000만 원도 넘게 나오는데 확실히 포르쉐가 사고율이 적다 보니까 저렴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계약 후 인도 기간이 좀 궁금한데 사실 포르쉐 하면은 사실 악명 높잖아요. 2년,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 차주님께서는 몇 년을 기다리셨는지. 사실 이제 기다린 거는 이제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고 거의 한 10년은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를 이제 스탁으로 샀거든요. 원래는 GT4 그 계약을 넣어놨다, 그 대기 넣어놨다가 그게 중간에 단종돼 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포기하고 뭐 911이나 타이칸 이런 거 살라고 이제 매장을 갔는데 딱 2층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거기에 이제 솔드아웃 판매 같은 게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절망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딜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판매된 거 맞냐? 그러니까 갑자기 딜러가 이거 판매 안 된 거 같은데 한번 알아볼게요 하면서 알아오더니 이제 판매가 안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거 다 무조건 달라고, 지금 바로 달라고. 바로? 네. 해가지고 그날 거기서 이제 결제 다 끝내고 받게 됐습니다. 이 차를 GT4 옵션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포르쉐를 좋아해서 포르쉐 만들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별다른 도움을 받은 건 딱히 없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게 아무래도 그 마력이 430마력이고 그다음 토크도 뭐 40대 44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게 세라믹이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좀 그거는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촬영하고 계신 이제 광진구 남자님께서 이제 세라믹은 필수다라고 해서 한번 믿고 한번 사봤어요. 세라믹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딱 그 1000만 원이 되게 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1200인가 1300인데 옵션이 너무 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연료냐 질문인데 일반료, 고급료 어떤 거 넣고 계신지. 저는 무조건 고급료. 그렇죠. 고급료죠. 이거 만땅 들어가면 한 얼마 들어가나요? 요즘 시세로 제가 1969원에서 넣었는데 이제 만땅이 얼마였더라? 96,000원인가 7,000원이었어요. 탱크 용량이 한 몇 리터 되죠 이게? 50리터 조금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50리터 좀 넘게 들어가고. 연비 실제 타보니까 좀 어때요, GT4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더라고요. 많이 안 좋다? 이게 근데 약간 그냥 일반 세단처럼 타면은 막 11, 12, 13까지도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GT4는 그러라고 타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밟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평균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밟다 보니까. 자, 그리고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 야, 한 달에 이거 주유비로만 한 얼마 쓰신 거예요? 일단 가장 심할 때가 4일 연속으로 만땅 넣은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한 달로 이제 끊어서 보자면 평균적으로 한 1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0에서 150. 150이지? 한 달에 거진 한 3,000km씩 탄다고 보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한 3,000km 탔을 때.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인데 평가를 좀 해주시기 전에 이거 만땅 놓고 타면은 네. 한 몇백 킬로 탈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계기판으로 뜨는 거는 508km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거는 한 200km 정도? 200km? 200, 300 정도. 맞아요. 자, 이 차 외관 디자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GT4 어떻습니까? 진짜 이게 이거는 차가 아니라 약간 예술품인 것 같아요. 예술품.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차 자체가. 보통 사실 이제 페라리에다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 멋진 사진이면 GT4도 그렇죠. 페라리 못지않게 그 정도의 예술품이다. 네. 오, 지금 배기가 갑자기 좀 커졌어요 또. 네. 자, 실내 디자인의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좀 너무 구시대적이다. 뭐 이런 여기 센터페시아서부터 약간 이런 인포테인먼트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조금 너무 옛날 거 아닌가. 옛날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뭐 이런 거는 저는 고려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991이라든지 타이칸까지 보셨으면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긴 한데 그건 용도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얘랑은. 하지만 어쩌가 실내 디자인 약간 구시대적 예. 느낌이 좀 있다.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좀 어떠셨는지. 일단은 네. 딱 처음 타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진짜 완전 너무 갖고 싶었던 차니까. 그래서 아직 그 기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악셀링 했을 때 그때 느낌도 어땠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근데 악셀보다도 그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이게 너무 담력이 너무 달라요. 일반 세단이랑.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 이게 진짜 세라믹의 그런 건가? 약간 그랬거든요.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인데. 비가 오네요. 차 깨끗한데 말이죠. 자, 포르쉐 뽑기운이 좀 존재하는 것 같나요? 이 차의 뽑기운? 딱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고. 튜닝한 거는 아직 없죠. 랩핑 정도 있겠다, 그렇죠? 튜닝한 거는 이제 사이드 포르쉐 데칼이랑 저 윙 쪽 사이드 조그맣게 GT4라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튜닝. 아무래도 그걸 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좀 밋밋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포르쉐에서 옵션으로 나왔던 거기도 하고 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안 하면은 룩 아니냐.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맞아요.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룩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차주님께서 휠을 찍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죠? 그게 에어 인테이크에 GT4라고 일단 그 외장색이랑 맞춰서 써 있어요. 맞아요. 사실 룩하는 붙이는 분들이 거기까진 잘 안 하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그 타이어가 295 뒷타이어가 295면은 그건 무조건 GT4예요. 그리고 타이어가 그래서 이제 휀다보다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이제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좋은 꿀팁이죠. 자, 이 차의 시트의 착자감인데 시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이제 세라믹과 버킷 시트가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GT4에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스탁이 없었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냥 일반 뭐 알칸타라 전동 시트인데 좀 어떠신지. 저는 그래도 제가 막 서킷 다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공도에서 조금 운전하는 것 뿐인데 굳이 버킷이 필요한가 싶어요. 지금도 충분하다. 네, 지금은 이걸로도 충분해요. 왜냐면 그 전차가 이제 CLS였으니까. 지금 차량도 굉장히 시트에 대한 착자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푸신푸신하고 그렇죠.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다. 만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차가 그리고 또 저기 팔걸이 위치나 각도 좀 다 괜찮네요. 왼팔 오른팔 이렇게 좀. 저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운전할 때는 이렇게 딱 운전하면서 양손을 하시네요. 그래서 딱히 뭐 이런 것도 별로.
어차피 이거 접으면 돼서. 아 이렇게. 아 네. 이 차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시트 포지션. 네. 괜찮나요? 좀 차체가 좀 낮은 편인가요 이게?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막 그렇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한 건 없다. 혹시 이런 체형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168에 네. 지금 70 한 2, 3 정도 됩니다. 72, 3 정도. 혹시 이런 체형이 진짜 불편할 수도 있겠다. 있을까요? 일단은 키가 한 173 넘어가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고요. 173? 네. 그 다음에 키도 키인데 이제 어깨 넓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진짜 불편할 것 같아요. 어깨도. 173. 네. 제가 키가 177인데 네.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아 그거는 어접이셔서 어접이고 지금 저희 조수석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 네네. 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키 크신 분들은 왜요? 약간 좀 위에가 비우는데 제 지퍼인데 그쵸? 예. 뚜껑 따고 가네.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진짜 너무 멋있네요. 멋있네요. 아 키가 왜? 173 넘어가면 뭐가 위가 닿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도 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아 아무래도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레그로? 네,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정보네. 그러네요. 뒷자리 레그룸. 앞자리 운전석 레그룸이 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들의 그립감인데 알칸타라예요. 네. 좀 어떠신지 좀 장갑을 끼고 타시거든요. 저는 이제 이 장갑을 끼는 이유가 손바닥 피부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런 알칸타라 재질 같은 경우에 마찰이 되게 심하잖아요. 일반 그 가죽보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습진 같은 게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갑을 끼는 이유는 그거고. 습진 때문에 손에 약간 좀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시네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립감은 되게 좋습니다. 성격은 되게 쿨하시잖아요, 그렇죠? 피부는 그쵸. 예민하시네요. 또 이렇게 시비를 걸. 농담이에요. 조금 한번 던져봤어요. 핸들 무게감인데 무게감은 좀 어떠신지? 되게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엄청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행하고 있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저속에서 막 지하 주차장 같은 데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힘 빡세더라고요. 솔직히.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것도 은근히 사실 불편한 감을 좀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다음에 회전 반경이라든지 뉴턴 했을 때는 좀 어떠신지? 일단은 회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솔직히 아반떼랑 비슷한 것 같고요. 차 사이즈도 아반떼랑 비슷하고. 그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핸들 무거운 거 빼고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문 여는 게 정말 특이해요. 맞아요. 야, 이 감성이 좀 살아있는데 끈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저 끈을 혹시 가위로 자르면 큰일 나죠. 많이 큰일 나죠. 이게 보니까 잘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거 자르면 죽일지도 몰라요. 농담이 아니라. 자, 그리고 창문 쪽은 위치 괜찮나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위치 괜찮고 핸들로 넘어가서 사실 칠판만 돼도 핸들에 막 돌리는 거 좀 있고 한데 이게 GT4다 보니까 핸들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텅 비어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 원래는 그 크롬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뭐 버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사틴 블랙 같은 걸로. 그러니까 핸들샷 찍기에는 보통 핸들샷 많이 찍잖아요. 네. 젊으신 분들이 뭔가 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얘가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하고 뭔가 좀 특별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여기 아예 검은색인 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뭐 깜빡이라든지 밑에 요 크루즈 버튼이죠. 일단 이 차는 크루즈가 없고요. 저 밑에 뭐지 저거? 이거요? 네. 이거는 여기. 이게 없으니까 여기 있어요. 그렇구나. 네. 자, 그리고 뭐 딱 특이사항이 없죠. 뭐 패들 시프트도 그렇고 딱 괜찮죠? 네. 계기판이 좀 아날로그긴 한데 저것도 좀 괜찮나요? 전 아날로그라서 더 좋아요. 저 디지털 계기판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자, 그 다음에 크로노 시계 시인성 괜찮나요? 크로노 시계는 사실 안 봐요. 그래서 안 보고. 볼 일이 좀 없더라고요. 시계 정도 보지 않나요? 지금 몇 시인지. 이걸로 봐서. 밑에 있고 1시 37분입니다 지금. 새벽이에요. 저 다음에 밑에 내려도 모니터인데 모니터가 좀 어떤가요? 시인사에 좀 잘 쓰시나요? 카플레이 쓰시죠? 네, 애플 카플레이 쓰고 있고 이거는 뭐 되게 그냥 뭐 쓸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쓸만한 것 같다. 카플레이는 무선인가요? 혹시 유선인가요? 유선밖에 안 돼요.
아 유선밖에 네. 안 되고. 저희 엄마가 이제 카이엔 신형 타시는데 네네. 그 차는 되더라고요. 근데 아 무선으로? 네. 아 근데 GT4만. 예, 얘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카이엔은 적은가 보다. 약간 좀 신형 인터페이스죠. 전부 다 그쵸, 디지털로 돼 있고. 맞아요. 아.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공조기 쪽인데 공조기 쪽이라든지 이쪽 버튼 위치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공조기. 네 여기. 처음에는 좀 적응 안 되는데 이게 적응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안 보고도 누르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원래 에어컨을 그렇게 빵빵하게 틀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한두 칸 정도만 해두고 건들지를 않아서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비상 깜빡이가 이 밑에 이거 진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불편하지 않아요? 진짜 불편해요 이거. 아 원래라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저쪽 공조기 쪽 이쯤에 있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겁나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불편해요. 안전장- 가끔 여기 습관적으로 여기서 찾다가 여기 있는 거 까먹더라고요 이거를. 문 여는 거를. 이게 문 여는 거예요? 네. 이거 그냥 문 잠겨 있어도 문 열 수 있지 않나요? 밖에서. 아 밖에서? 네. 아 그치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수납 공간인데요. 수납 공간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없어요. 수납 공간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없어요. 없다. 실제로 타시면서 수납 공간 없어서 불편함을 좀 느끼시죠? 진짜 너무 불편해요. 이게 사람이 여기 타 있으면은 핸드폰을 엿다 둘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근데 여기가 열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느끼셔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이 엄청 과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충전도 안 될 때가 많고, 그다음에 아예 꺼질 때도 있어요. 열 때문에. 열 때문에? 네. 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으면 그냥 여기다가 던져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사실 수납 공간 이런 걸 기대하고 타는 차가 아니라 저는 뭐 딱히 단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역시 GT4다. 그쵸. 수납 공간이 많으면 약간 좀 세단 느낌도 있을 수도 있죠.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하드코어하다가 그거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감히 포르쉐의 서스펜션을 뭐로 어떻다라고 논하는 거는 좀 되게 큰 실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굳이 뭐 말하자면 되게 딱딱해요. 딱딱하다. 네, 진짜 딱딱해요. 세단에 비해서 이제 막 뭐라 해야 되지? 달구짓한 것 같아. 근데 그나마 제가 이게 시트가 일반 전동 시트라 좀 괜찮은 거지. 만약에 여기에 버킷 시트까지 있었으면은 진짜 좀 타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을걸요? 그쵸. 오히려 진짜 GT4를 좀 더 하지만 좀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도 장거리 울퉁불퉁한데 가면은 덜컹덜컹하죠. 이렇게 이러면 타는 건데 어쨌거나 굉장히 단단한 편이다 하지만 시트가 있다 보니까 좀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버킷 택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 버킷 고민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민도 안 하실 것 같다. 어제가 단단하고 굉장히 차주님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승차감 느낌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자, 주행 질감 가속력인데 궁금해요. 일단 가속력은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게 제로백이 한 3.8초 정도. 3.8초. 빠르네요. 굉장히 만족스럽다. 혹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신지? 꿈속에서요? 네, 실제로 하기 좀 뭐하니까. 그렇죠. 제가 실제로는 최고 속도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되고 꿈속에서 한 280 정도 밟아봤던 280도 밟았다고? 네. 어디서? 저기? 꿈속에서 저기 성남 내려가는데 거기 있어요. 그 터널 같은 데가. 그 구룡 쪽 말고? 구룡 터널 지나서. 거기서. 같이 같이 가야지. 꿈속에서 왜 혼자 가? 쓸데없는 소리. 자,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제동력. 제동력은 뭐 PC10인데 두말할 게 없죠. 진짜 뭐 최고입니다. 최고다. 무조건 브레이크는 세라믹 들어가 있는 걸로. 코너링 좀 궁금해요.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차의 한계가 안 느껴져요. 코너링을 이제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얘가 다 돌면서 이제 잡아주니까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코너링을 가지고 있다. 이건 직접 느껴봐야 돼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사실 GT4가 신기한 게 좀 있다면 다른 포르쉐랑 좀 다르게 자, 이쪽 버튼을 보게 되면은 PDK 스포츠가 있고 맞아요. 스포츠 플러스도 없어요. 또 이게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이제 이 차는 그러니까 박스터나 이런 애들은
이제 뭐 컴포트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그쵸? 스포츠 플러스 이런 식으로 네. 있잖아요. 얘는 애초에 기본이 스포츠 모드래요. 기본이. 네, 어. 애초에 그게 디폴트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스포츠 그 일반 718의 스포츠 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건 거죠. PDK 스포츠. PDK. 네. 항시 그냥 스포츠 모드로 보면 되겠네요. GT보다게.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박스터 같은 경우는 부스터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쵸, 있죠. 이 차는 부스터 버튼이 없어요. 없네요 또. 사실 필요한가 싶어요. 그게 있으면 뭐 재밌긴 하겠지만. 좀 아쉬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쵸? 있으면 좋았겠죠. 왜냐면 박스는 있고 왜 여기 부스터가 왜 없을까? 그것도 그쵸? 참 좀 의문이긴 해요. 그니까요. 자, 그리고 ESC 오프가 있고 ESC 플러스 TC 오프가 있는데 TC 오프는 뭐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거를 두 단계로 얘네들이 나눠놨는데 이거는 이거는 1단계만 끄는 거고 1단계. 얘는 아예 트랙션 컨트롤까지 다 끄는 완전 트랙션 컨트롤까지. 예, 완전 날 거제의 상태. 날거제. 아직 써본 적 없죠. 저 쓰면은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남산에서 이제 길 걸면 한 번쯤 쓸만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 근데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 예전에 되게 잘했잖아요. 시리스 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시적에는 잘했어요. 운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이분.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기어비 변속 타이밍이 뭐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되어 있다. 세팅값 자체가. 그렇죠? 자, 모드별 변화도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엔진의 배기음을 좀 여쭤볼게요. GT4란 말이죠. 순정 상태예요, 그렇죠? 튕겨한 게 없기 때문에.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원래 이전에 타던 차가 CLS라 그런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답답하다 이러는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배기 소리 근데 좀 문제가 3000rpm부터 이제 4000rpm까지 완전 그 소리 자체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아니면은 사실 4000rpm 비트로 내려갈 일이 많이 없어서 저는. 그래서 사람 튜닝 많이 하는군요. 그렇죠? 뭐 링크 파이프라든지. 맞아요. 계속 이제 가변에 사용시 열릴 수 있게끔. 차주님들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좀 필요한 거긴 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스피커죠.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가 일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일반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노래를 막 크게 틀고 다니지도 않고 해서 괜찮나요? 저는 뭐 그냥 막 제가 아니어도 막기예요. 막기여서 순전도 다 뭐 나쁘지 잘 않다. 모르겠어요. 자, 실내 사이즈인데 뭐 거의 없더라 보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사이즈 궁금해요. 트렁크는 이제 뒤쪽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어요. 넓고 대신 얕아요. 근데 앞은 조금 좁고 대신 깊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트렁크 수납 공간은 잘 못 느꼈어요. 불편하다는 거. 불편한 거. 약간 좀 두 개기도 하고 편한 것 같아요. 제가 골프 치는 것도 아니고. 야, 이 차 타시면서 차주님께서 이 차 장점 뭔 것 같아요? GT4의 장점. 일단은 자기 만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자기 만족. 희소성 같은 것도 있어요. 희소성도 있고. 그렇죠. 끝인가요? 끝이에요. GT4 장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자기 만족이라는 단어에 되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긴 한데. 좀 풀어주신다면. 푼다면은. 저기 일단 포르쉐잖아요. 네. 그리고 하드코어잖아요. 하드코어. 재밌잖아요. 재밌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재밌어요. 장점이요. 재밌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눈에 하트가 뻥뻥 나와요. 예, 맞아요. 처음에 첫 한 달 동안은 이게 진짜 내 차라고 믿기지도 않았어요. 야, 차에다 혹시 주무신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없고 이게 막상 이제 사기 직전에는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조금 그럴 수 있죠. 자, 반대로 단점은 뭐 어떤 것 같으세요? 타면서 단점. 이거 단점인 것 같아. 궁금하다. 이게 좀 커요. 이게 끈이잖아요. 네, 끈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거 여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당기고 막 이렇게 당기고 난리 나거든요. 사실 얘를 여기를 손가락 2개 넣어서 이렇게 살짝만 톡 밀어주면 바로 열리거든요. 끝에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만지면서 이렇게 막 당기고 하니까 좀 이게 빨리 ಧಾ를까봐 저기 조수석 쪽이 좀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뒤에 부분 잡아 당기면 저절로 문 열리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단점인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또 단점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수납 공간이랑 실제로 느끼세요? 단점이 생각하시는 거세요?
타면서?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점. 그냥 차주님 단점, 타면서 단점. 저는 수납 공간은 별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실내가 이게 노랑 색깔 같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게 사진을 봤을 때는 저희가 처음 봤을 때는 좀 촌스럽다. 맞아요. 장난감 같다. 예.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감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되게 이제 독특하고, 아무래도 GT4가 일반 카이맨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좀 독특한 차잖아요. 약간 그거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실내 약간 이런 거. 노란색에 맞춰가지고 레이싱 옐로우. 심지어 이 스티칭도 하얀색이라, 만약에 얘까지 노란색이었으면 좀 되게 별로였을 것 같은데 좀 과하지 않으면서 좀 잘 된 것 같아요. 되게 옵션을 잘 넣겠다. 잘 넣네. 이런 소리. 시트만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만족스럽다. 혹시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도 좀 있네. 포르쉐에 좀 아쉬운 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자, 차량 가지고 와서 수리하신 거 따로 있나요? 수리한 거 없어요. 따로 없고요. 메인테너ンス정비성인데 이게 일단은 보증이 4년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4년이고 쿠폰이 없죠. PCCB까지 포함돼서 4년. PCCB가 포함돼서 PCCB 브레이크 맞습니다. 이제 포함돼서 4년이고 쿠폰은 없고 부품값 수리비가 좀 포르쉐다 보니까 좀 비싸죠. 아직 수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엔진 오일 한번 딱 갈아봤는데 정식에서 60 정도 나오더라고요. 60 정도? 오일만 가는데 이거 오일 몇 리터 들어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제는 6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정식에서.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든지 영끌하신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벌어야지 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아무래도 차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1년에 그러니까 연봉이 2차 값 정도는 돼야 이 차를 살 수 있지 1년 않을까. 연봉이 한 1억 8천 원 돼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상당히 되게 길게 잡으셨네요. 거의. 그러니까 조금 1억 8천이면 연봉이 사실 적은 돈은 크죠. 그 돈이면 차라리 1년 8년 우락한 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 없이 살 수 있어. 그건 부담 있이 샀을 때 최소 기준. 그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런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 생각은 어차피 부담 없이 살려면 1억 8천 원은 벌어야 된다. 잠깐만큼은. 자, 그 다음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에 대해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신지? 일단 그 장고장은 그러니까 저기 트렁크 쪽에서 약간 저기 뭐 요철 같은 거 만났을 때 딱딱거리는 게 가끔씩 있어요. 소리가 난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경 써가지고 한번 물어보니까 포란페 카페 있잖아요. 그때 물어보니까 이제 고수분들이 이제 원래 카이맨은 그런 거다. 원래 그냥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고 타라.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약간 좀 맥라렌 느낌인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맥라렌이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경고등 떠도 원래 그런 거래. 근데 카이맨도 이 GT4도 똑같아. 저도 그 포란페 형님들을 본받으러. 하지만 경고등이 뜨진 않잖아요. 경고등이 뜨진 않죠. 근데 원래 그렇다. 맞아요. 처음 살 때부터 좀 약간 그런 게 좀 들리나 봐요. 없었어요. 갑자기. 어디 하나 뭐 볼때가 풀려진 건 아닌가 싶긴 한데. 고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질병. 트렁크에서 뭔가 따따따 소리가 난다. 그거 외에는 다른 잡소리나 그런 건 없죠. 없습니다. 이 차 커뮤니티 이슈가 좀 있네요. GT4가 단종된 거. 그리고 직수는 수동인 거, 그렇죠? 그거 말고 또 없죠. 없습니다. 이 차 사고 났을 때 주위 반응인데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주위 반응이요. 일단은 이제 여자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자분들 기준으로. 그렇죠. 평소에는 이제 노였던 게 이제 이 차를 사고 나서 다 예스로 바뀌었어요. 여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야 쉽게 얘기하자. 만나려 했는데 싫다고 했는데 이차 사고 나서 보니까 만나자니까 예스. 맞아요. 그런 개념이라고요. 굉장하네요 이 차가.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라. 앞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런가요? 뭐가요? 뭐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BMW가 있는데 여자분이 또 차주분이시죠. 그러니까요. 멋있다. M 아닌가 저거?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스티커가 RSG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달리시는 분. 달리시는 분이지 않을까 일단은 좀 추측을 좀 해보고요. 자, 그래서 어쩌다 주위 반응은 그렇다. 하차감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 하차감이요? 근데 노란색이라 너무 이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람들이 은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은근히? 포르쉐가 이제 많은데, 근데 이제 윙 달린 포르쉐는 없잖아요, 또 많이. 그쵸, 날개요. 네, 그러면서 그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항상 갈 때마다 내 차를 얼마나 보는지 이렇게 계속 얘기 쳐다보면서.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취미가 바뀌었어요. 뭐죠? 취미가 원래는 이제 뭐 그냥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였는데, 네. 요즘은 저기 신논현이랑 네. 저기 건대까지 제 관할 구역이거든요. 아, 그래서, 건대까지? 네, 관할 구역 이제 순찰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같이 하시죠 그러면. 좀 좋죠. 저 건대 집 앞이라 네.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노했는데 이제 다 예스. 맞아요. 만나자면 오케이. 네. 오. 자,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GT4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사실 이게 일반 박스터나 그런 애들보다 많게는 적게는 1, 2천, 많게는 2, 3천 정도 더 비싸요. 근데 사실 그 돈이면 조금 살짝만 더 보태도 이제 911을 살 수 있는 돈인데, 근데 사실 그런 깡통 911을 살 바에는 저는 GT4를 이제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가겠다냐? 끝판왕 가겠다 그러죠. 그리고 일단은 718을 만약에 타보셨는데 그것도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이건 절대 못 타실 것 같아요. 이건 더 딱딱하기 때문에. 더 딱딱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그 정도. 자, 구매 예정자분들께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뭐 옵션 추천 같은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거죠? 이게 리프트 기능이 없어요. 차가 되게 낮은데. 네, 그래가지고 맞아. 되게 많이 긁히는데 사실 앞부분 이거 엄청 그 앞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90만 원인가? 정도 한대요. 사실 90만 원 정도면은 그냥 뭐 한 2, 3년 정도 타다 한 번씩은 바꿔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잖아요. 그쵸. 그 정도. 네. 이 차 살려는 분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GT4 살려는 분들 아무래도 똑같겠죠. 992냐 박스터냐 뭐 GT4냐 그쵸? 그렇죠. 그런 거겠죠. 하지만 차주님께서는 강력하게.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718 GT4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는 고민 안 하시고 이거를 사실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 GT4라는 딱 그 가격 안에 그 2만 원 차가 없기 때문에 이건 되게 이제 매니아층이 되게 두텁다고 해야 되나? 그치.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민 안 하실 것 고민 같습니다. 안 하실 것 같고 추천을 해준다면 무조건 다 세라믹 1순위겠죠? 세라믹 그다음에 2순위가 버키. 2순위가 버키. 네. 두 가지만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뭐 나머지는 그냥 개취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딱딱한 거. 그리고 제 이 스탁 메모리 몇 대 한 두세 대 정도 더 있었는데 그중 한 대 이 전동 시트의 보조석에 그 아이소픽스 그 유아용 그거 있잖아요. 의자 타는 거 장치. 그 옵션이 들어간 차가 있더라고요. 제발 그런 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애기 아빠 하신가 봐요. 애기 아빠인데 몰래 계약을 했다가 와이프한테 개 털려가지고 계약 취소하고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또 아마 그 차 살려는 분들은 또 애기 아빠 부분, 허락받은 애기 아빠 분이 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GT4. 그냥 되게 재밌는 차 같아요. 되게 재밌는 차다. 네.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 5점입니다. 만점이네요.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이 차가 없어졌어요. 이미 즐길만큼 다 즐겼잖아, 그쵸? 이미 이 차에 대해 많이 알잖아요. 정말 매력적이면 또 사겠죠? 다시 산다면 이 차 또 사나요? 아니면 다른 차 사나요? 저는 궁금하다. 이 차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중 한 대를 고민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992 GT3고 GT3, 992 GT3?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버해서 나가면은 GT4 RS라고 또 해외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992 GT3를 여기에 얹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많이 벌면은 GT4 RS 사고 싶어요. 그냥 뭐 GT 시리즈 완전히 꽂히다 보면 되네요. 그렇죠. 자, 제 공수처 지금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좀 있을까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끊을게요.